이건 뭐죠? 우롱차입니다. 이건요? 녹차입니다. 이건 뭐죠? 이건 아차예요. 아차? 아차, 또 깜빡했습니까? 챙기소, 기니아네. 안녕하세요, 꽁TV 김명기입니다. 네, 형컴입니다. 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일전 매치. 야, 기대했는데 너무 이거 참담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속상할 만한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도 또 참담한 마음인 거는 사실입니다. 야, 선배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까운데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총 7가지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7가지씩이나 있나요? 문제점이 진짜 많았던 건데 저희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이강인 활용, 원톱에 대한 것이야. 자, 여러분 이강인 원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게 뭐죠? 공격 미들라인이지.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잘하는 선수인 거죠.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는 상대 골문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까요? 상대 골문을 등져야 될까요? 바라보면서 해야지. 이강인 선수는 오늘 계속적으로 등지는 플레이, 상대 선수를 등에다가 놓고 경합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걸까요? 난 이런 것 같아. 자, 원톱을 놨는데 왜 그런 게임들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전술 훈련하다가 공격 가면 그냥 백패트 내주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네. 공격까지는 안 가고. 네네. 그런 훈련을 위한 거였으면 그건 괜찮은데 이거 축구잖아. 자,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건 뭐냐? 일단 볼을 받아서 탈압시켜서 누군가에게 연결시켜 주는데 계속 상대가 등에 지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백패드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거야. 또 하나. 자, 우리가 이강인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원투으로 됐던 뭐 그래 상대를 지면서 주고 리턴 나오면 돌아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강인 선수가 제 기억이 맞다라면 원투볼 봤던 것은 슛돌을 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그때 이후로서 내가 원투 봤던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강인 선수는 원투볼에서 자원이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했던 거야. 벤투 감독이 그때 비디오 자료 화면을 봤을까요? 어떻게 원톱을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벤투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남태가 올라가고 그쵸, 미드필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뭔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유로운 프리롤을 주고 싶었던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가 지배가 되고 우리가 공격 축구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수비 축구 맨날 하고 있는데 뒤에서 후방에서 빌드업만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죽으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거기다 이강인 선수도 가지고 있는 왜 기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컨디션을 봤을 때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려면 힘도 있고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계 플레이도 잘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 멀티 작업을 엄청나게 또 많이 뛰어야 돼. 그런 역할들이 안 돼 있던 거야. 또 하나, 이강인만 그렇게 하면 되냐고. 나머지 이동준, 남태희, 뭐 나상호 등등의 선수들 그런 플레이 역할들을 멀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었잖아. 야, 이거 일본과 같이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이걸 견뎌낸다고? 때 내지는 이걸 이겨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퀘션 마크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본도 때로는 이런 것들을 못할 때가 있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거 시험 삼아서 뭔가를 해서 만들어낸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수가 잘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감독 고의의 권한으로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시키고 싶은 거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은 이강인 활용 원톱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전략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 자, 두 번째, 선수 구성 선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지금 이강인 선수, 가장 말이 많았던 선수가 이제 홍철 선수였죠. 홍철 선수 얘기도 있었고, 과연 지금 얼마 만에 컨디션이라든지 뭔가를 다 따져서 뽑은 건지, 본인 입맛에 맞는 선수만 뽑은 건지. 아이, 벤투 감독 심사숙고했겠지. 심사숙고했겠죠? 근데 그런 결정들을 그렇게 쉽게 소속 원 구단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 일단은 뭐 피셜로 나왔었잖아. 홍철 선수는 게임을 뛰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혀간 거에 대해서는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 울산현대 감독님의 이제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스테이크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홍철을 더 뛰겠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팀 감독 생각은 부족하지만 나는 괜찮아. 그건 나 뛰길 거야. 자, 뛰겼어. 홍철 선수 좋았냐고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오늘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좀 억지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벤투 감독님이
국가대표팀에 있다라고 해서 권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요. 감독과 감독 간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요즘에 뭐 홍철 선수 경기를 봤는데 요로 이렇게 하더라 어떻느냐? 뭐 훈련할 때는 어떠냐?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냐? 충분히 소통을 하고 같이 이 국가대표팀을 잘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자리인 거죠. 그 자리가. 그렇죠. 네, 독단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네? 감독이 소속팀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365일 붙어있는 소속팀 감독이 잘 알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벤투 감독이 본인 입맛에 맞게 그냥 선발을 했다. 아니 근데 뭐 이동준을 뽑았던 거는 찬성이야. 왜냐면 이동준 선수가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홍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이 필요했다. 왜냐면 전화 통해 홍철을 뽑을 텐데 컨디션이 어떻고 부상 문제가 해결됐는지 어떤 거냐고 물어봤으면 이건 아마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선수 선발에 대해서 문제가 이번에는 있었다라고 네, 보는 거고. 맞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 뭐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먼저 뽑아놓고 나중에 또 결과를 받았던 내용들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한일전은 전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아닌 선수를 뽑았던 게 아니라 뭐 양 팀 다 뭐 50명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뽑았을 거라고 본다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손흥민 등등 해서 못 왔지만 나머지 그래도 잘하는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면에서 졌을까라는 거죠. 자, 왜 모든 면에 졌을까? 이 모든 면은 뭐냐면 축구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전략, 전술, 체력, 기술. 자, 이 모든 면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이유였을까? 워낙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경기에서 제가 보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장에 나서는 자세, 수비수가 수비수로서의 자세, 공격수가 공격수로의 자세가 있잖아요. 그럼 선수 탓인가? 물론 선수들도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되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긴장감은 누가 줘요? 감독이 긴장감을 주고 팀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수들조차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는 뭐 선수 탓도 있겠지만 감독 탓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전략 전술은 감독 탓, 체력 기술은 선수 탓. 뭐가 문제였냐면 축구는 기본적으로 패스를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작업을 할 때가 뭐였냐면 일단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 체력적으로 멘탈적인 준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딪히면서 볼을 쟁취해야 되고 그 볼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수비할 때는 좀 거칠게 그거 거칠게 하는 것도 축구 선수 중에 하나예요. 왜?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지 뭐야. 축구 전쟁이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멘탈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또 하나 보통 보면 볼이 가운데 딱 뜨면 이거는 머리가 들어가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지게 되면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터치하는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볼 이 싸움에서는 번번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1대1 찬스에서 못 넣었어. 뭐 다른 뭔가에 의해서 뭐 플레이가 좀 안 됐어. 괜찮아. 우리도 독려해 주잖아요. 야, 후배야, 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사실 안 부딪히고 안 싸우고 이거 하는 거 사실 개새끼 소새끼 다 나오면서 진짜 욕하고 있잖아. 난리 나잖아요. 사실 우리 딱 그렇게 하잖아. 그거 딱 피하는 순간 야 그거 한다고 죽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축구장 경기 안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몸싸움을 허용하는 경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자 진짜. 야 5대5 싸움에서 뺀다? 이게 나 죽이세요 하고 날 잡수세요 하는 건데 이걸 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헤딩 경합하는데 이걸 안 부딪히고 이렇게 움츠려들고 슈팅 때리는데 피한다? 형님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와 동료들도 후배들도 욕해요. 선배 보면서. 선배한테 그런다니까 저 새끼는 지가 뭐 해놓고 저 새끼 공 피한다고 몸싸움 피한다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슴에 달고 다녔던 그 단어가 있었어. 구원. 그쵸. 바로 이게 축구의 시작이거든요. 대한민국 축구는 그랬던 거예요. 특히나 한일전에 있어서는 결과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지만 경기 90분 동안 있잖아요. 이 투혼에서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질 수 있어. 이 투혼에 지면 안 되는 건데 오늘은 이런 투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진짜 힘들었어요. 또 하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변에서도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 또 내지는 동료 또 내지는 뒤에 있는 선수 또 내지는 제일 고참 선수 또 내지는 벤치에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모습들을 제가 90분 동안 단 한 장면도 못 봤습니다. 이상한 장면을 봤죠.
경기할 때 못 싸우고 몸싸움하고 정말 해야 되는 축구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거에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신경질 싸움하고 비매너 플레이하고 참. 야, 이 모든 면에 졌다라는 게 체력 기술 전략 전술은 축구였던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요즘 그런 거 리스펙, 경기장을 존중한다. 이 매너 문제잖아. 야, 지금 일본 언론에서 태권 축구를 보여줬다. 내지는 이동준 선수 때렸을 때 있잖아. 네. 이빨이 진짜 나갔다며. 네, 뭐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뭐 경기장에서 뭐 잔디밭에서 이빨을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장면들을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는 파이팅이 아니었고 진짜 다진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한국 축구가 진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졌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오기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네, 선수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태극마크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정말로 그 국가대표라는 경기를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거지만 오늘만큼은 그 태극마크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벤투 감독의 축구 전술, 축구 철학, 축구 컬러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으로 가서 작업을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건데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패했다. 자, 이 축구에서 가지고요. 후방 빌드업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공간도 참 많아요. 왜냐면 우리 공격수 나가면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도 형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시죠. 아, 솔직히 형님 아시죠? 안 맞잖아요, 우리랑. 후반 빌드업이 뭔 얘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강한 친구가 맞붙을 때는 여러분들, 선 수비적인 거 하고, 빠른 역습하고, 사이드 윙플레이어, 크로스 올리고, 중간에서 센터포드가 때려받고, 막, 이런 축구가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30초 안에 끝나야 되는 범위야.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한지, 어떤 축구가 우리한테 맞는지 안다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뭐 세계 랭킹, 뭐 피파 랭킹 뭐 20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 10몇 위권에 싸워 이런데 저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감독 입맛에 맞는 축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맞는 거를 감독이 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 오늘로써 생각이 드는 건 딱 그겁니다. 안 맞아요. 후반 빌드업 축구, 대한민국 축구에는 안 맞는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경기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일본을 상대로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압박당해가지고 뭔가 못한다. 이거는 세계대회 나가서 그 어느 팀을 만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저희는 월드컵 나가면 16강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시드를 한번 보자. 우리 어디 봐도 D잖아. 그렇죠. 제일 잘하는 A, 그 다음 잘하는 유럽팀,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팀 C팀, 그 다음 아시아권이 거의 다 D야. 그러면 우리보다 상대가 다 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 나와야 되는데 압박을 분명히 할 거야. 왜? 월드컵 16강 나가려면 D조에 속해 있는 아시아존에 있는 팀들 내지는 남미 아프리카 팀에 있는 팀들 이겨야 되는데 그 팀들이 느슨하게 가겠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16강 나가기 위해서는 후방 빌드업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라면 풀어서 상대 진영 가서 크로스하고 슈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본 한번 봐보세요. 일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뭐 대동소이하다고 치는 실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압박을 해서 우리가 못 풀어 나온다. 이거는 앞으로 후방 필드부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월드컵 나가서 16강 내지는 발전 이거는 힘든 거예요. 자, 인정합니다. 우리가 볼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킥도 했다가 만들었다가 이렇게 써야만 상대팀이 준비하는 옵션이 많아지잖아. 그렇죠. 계속해서 빌드업한다? 계속해서 압박한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킥 좋아. 남태희, 이강인, 이동준, 나상호 킥하면 뭐예요? 우리 볼 돼요? 안 돼요. 이게 후방 빌드업을 해서 상대가 압박해서 우리가 킥을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원톱 누군가는 분명히 제공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전략 전술 후방 빌드업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거는 하나도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벤투 감독 축구가 딱 어울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 네. 지금 이런 축구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빌드업이라는 게 축구에 빠질 수가 있나요? 저희 대한민국 축구도 뭐 투원 막 정신력 이런 축구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축구도 해야 되고 뭐 팬들이 보기에 좋은 축구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벤투 감독님은 저희 대한민국 축구 그 U12, U15 감독님으로 축대를 하면 거기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야 15세 감독님인데
연봉이 20몇억이시죠? 거기서부터 벤투 감독님 만들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아직 때 안 묻은 그런 어린 선수를 가지고 빌드업을 해가면서 아, 축구 선수도 빌드업하고 실력도 빌드업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을 성인 대표팀까지 끌고 올라오세요. 그거 하시면은 벤투 감독님 진짜 한국 축구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배워왔던 축구가 있고 하던 축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성인 대표님 가서 내가 빌드업 축구 할 거야. 딱 바꾼다라는 게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뭐 단어 내용 보면 후방 빌드업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자,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뭐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탄탄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밑을 탄탄하게 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쵸. 방법을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무너졌는데 무슨 축구가 되겠냐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우리와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적응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다음 사실 그 우리가 질문 요지가 그거였거든. 감독의 축구 철학. 이대로 2022년 월드컵 준비 문제 없을까였던 건데 약간 뭐 먼저 답이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는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축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선수 구성에 따라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하는 팀에 대해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플랜 A만 가지고 가냐고.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키징크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3백을 쓰는 감독님이었을까요?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님이었을까요? 좋은 팀에서 좋은 축구만 하시던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포백했지 네덜란드에서.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의 특성에 가장 잘 맞게 선수 구성과 그것들을 보고 자 3백 얼마나 좋아요. 머리 좋은 홍명보 감독님 뒤에 딱 놓고 앞에서 들이박아줄 수 있는 김태형, 최진철 양쪽 윙백이 머리가 좋아. 기동력도 좋고 야 이영표, 송정국 놓으면서 이 조합들을 한국 축구에 맞게끔 맞춰간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 중앙에 또 김남일, 둔탁하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어떤 그런 뭐 걸러주는 역할들 다 했고.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유상철, 거기다가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왜 기용을 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치. 한국 축구의 그 기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가치를 적재 요소에 잘 사용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 시너지가 났던 게 아닌가. 그렇죠.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선수들 보면 별명들이 하나씩 다 있었죠, 여러분들. 그만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개성을 잘 살려줬다. 근데 지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을 보면은 개성이 뭘까요? 그 선수만의 별명이 있을까요? 아니다, 요즘은 국가대표 백패스야. 생각나. 뭐가 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이드는 선수들이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해요. 뭘 해요?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요. 뭐, 그런 것들을 개성 자체가 사라지고, 개성이라고는 하나 남았어요. 벤투 감독님의 개성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 지금 이거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 자, 축구 철학, 그러면 뭐 팀 컬러 이런 건 내가 나오잖아.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 축구 철학에 있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보면, 후방 빌더, 백패스,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뭐 세트피스가 강한 것도 아니고. 세트피스는 오히려 할 거는 다 읽히고 상대가 변화된 거에서는 대응도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야. 네. 그렇다면 이거는 상황인식에 대한 거라든지 뭔가 준비를 했지만 다양한 옵션에 대한 상대가 잘하는 건 내지는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 거기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많이 부족하다. 선배로서 또 같이 운동을 했던 동료로서 저희도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얘기들은 저희가 또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다음 거 한번 또 들려주시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오늘 시작하기 전에 1.5군, 1.6군, 1.7군, 심지어는 2군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네. 그렇다면 스쿼트가 좀 약했다. 우리가 질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전제적으로 깐다라면 자, 반대로 그래 회합화가 다 돌아온다면 오늘 경기 결과 달라졌을까 내지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축구가 그 선수 돌아온다라면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황인범, 김민재, 네, 김민재, 뭐 이재성. 이재성, 뭐 요런 선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인 거죠. 그 선수들이 돌아온다라면 달라졌을까? 저희들이 이제 뭐 라이브를 할 때 이제 질문에 그 요지를 팬들과 소통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거는 거는
팬분들도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거를 잘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그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김민재가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좀 터프하게 높이 내지는 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쵸. 예를 들면 리버풀의 반다이크처럼. 그쵸. 또 내지는 손흥민한테는 그런 거지. 일단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일단 뭐 막고 있는 뭐 윙백이든지 중앙 센터백들 물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공간이 열리면서 공격 작업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될 것 같다. 야, 이렇게 되면 선수에 대한 기대치지 우리가 그러면 전술에 대한 기대치가 아닌 거죠. 팀에 대한 기대치는 아니잖아. 그쵸. 근데 축구라는 게 개인 전술로만 하면 감독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개개인이 다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러한 전술적인 문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치렀었잖아요. 이미 완전체를 가지고 경기를 치렀지만 그때도 지금 오늘 경기력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일단 볼을 잡았을 때 이 볼에 대한 첫 번째 방향의 그 터치라든지 방향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야, 무조건 백패스야 하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근데 백패스 하는 순간에 상대 수비는 엄청나게 견고해집니다. 자, 수비가 어떤 거냐면 전방을 나오면서 하는 수비수들은 상당히 강해요. 어떤 수비가 약하냐? 물리면서 하는 수비가 약하거든요. 왜냐면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가 갔다가 백패스 한번 내는 순간에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자, 백패스 나는 순간 뭐야? 하잖아. 그쵸. 그 라인업이 3m 돌으면서 딱 위치로 잡으면 딱 올라가요. 이러면 우리가 얘기는 딱 허리춤 잡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상대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공격 작업을 한다?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실패인 거예요. 자,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공격 자원이 들어와도 이거는 뭔가 상대를 위협적으로 뚫어내기가 힘들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 이 공격수가 없다 하더라도 축구라니 그런 거잖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골키퍼 받아가지고 킥을 하든 던지든 그 다음에 윙에서 잡아가지고 돌파하든 올패스 한번 하든지 크로스 올려 슈팅까지 안 가다 크로스까지 하는 거는 실제로는 한 15초 만에 이 장면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반 45분 동안에 오늘 슈팅 하나도 못 때렸어요. 상대가 누군데 브라질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독일한테도 이겼고 브라질한테도 이겼었어. 그쵸. 근데 일본 상대로 전반 45분 동안에 슈팅다운 슈팅 한 번도 못 때렸다. 이건 뭐 진 거죠. 이거는 뭐 뭘 한 거죠? 선수들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개개인의 능력 때문에 뭔가를 만들 수 있겠지만 팀으로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대치는 지금도 참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명의 감독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좀 떠오르네요. 이런 축구 스타일 자체가 혹시 푸칼이 혹시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네. 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 토트넘 축구하고 무리뉴 축구하고 지금 벤투 감독 축구하고 지금 연계선상을 지금 놓고 많이 보거든. 네. 참 희한하게 비교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격 진영에서 무리뉴 감독도 뭐 케인, 손흥민 뭐 선수빨로 인해서 차라리 그 정도 한 거지 팀 전체적인 수비 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수비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조직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가 후방에서 빌드업해서 요새 무리뉴 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이랑 무리뉴 감독 참 저희가 토트넘 경기와 대한민국 경기는 꼭 이렇게 중계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 두 감독님의 이런 전술과 전략을 늘 리뷰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네요. 자, 오늘 결과가 3대0을 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가지고 오늘은 참패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던졌던 7가지입니다. 이강인 활용, 원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선수 선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 어떻게 생각하냐. 세 번째가 왜 모든 면에서 졌을까. 여기에서도 뭐 저희들이 코멘트를 할 게 없어요. 다 졌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후방 빌드업 실패했다. 인정. 뭐 프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으니까. 다섯 번째, 매너 문제 어떻게 봤나. 야, 이거는 매너도 지고 경기도 지고 오늘 모든 게 다 졌어요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독의 축구 철학 이대로 2002 월드컵까지 문제 없을까, 좋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만 남겼던 오늘 경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해외파가 돌아온다면 우리 한국 축구는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경기 결과가 뭐 달라졌을까, 내용적으로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팀적으로는 기대치가 없다. 이건 역시도 걱정인 거죠. 당장 월드컵이 내년입니다, 형님. 우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뭔가 이런 결정에 있어서 빠르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6월 달에 북한,
스리랑카, 레바논하고 경기 단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삼성 다 해야 되고 일단 그래야만 마지막 최종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때 경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두고서 모여서 운동할 필요가 있겠다. 조직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달라진 경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이거 희망적이 되는데 불안한 거야. 자, 그렇죠. 이런 경기들이 뭐냐면은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경기가. 근데 늘 이렇게 불신가 그러면은 팀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대표팀만 모이면은 그 안에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꾸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가갖고 막 팬들한테 욕먹고 혼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빠른 분위기 전환, 그리고 그런 전환은 경기장에서 바꿔 나가야죠. 그럼 그런 거지. 우리 선수들이 꼭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축구에서 받았던 대표하면서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축구에서 승리를 통해서 찾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돌아오는 6월달 A매치 그리고 월드컵 예선. 그때는 시원하게 승리해서 이 불안감들을 다 떨치고 최종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너 틀렸어. 무슨 소리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맞잖아. 아니야,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 또 깜빡하시군요. 내 발에 들었을까? 디네아리